예, 안녕하세요. 북방민족 천년 전성기의 이제 거란사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 북방민족사를 하게 되면 가슴 속에서 막 그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여기 들어오면서 가슴이 뛰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선시대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는 그 친일, 친미, 사대주의, 거의 정신 나간 타자를 흠모하면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거기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대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바로 우리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에 바로 고조선과 단군이 있었던 겁니다. 단군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단군이 되지만 또 하나는 고조선의 역사 공동체로서의 단군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단군은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상징으로서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항일 독립운동은 곧 단군 민족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잃어버리니까 정신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메가도 동상을 세우게 한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제 거란사, 여진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자주 언급하게 되면 아직도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이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식민사관에 대한 비판은 많은데 아직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은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 이 거란사에서도 제가 자주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 거란사의 두 번째 강의는 청우백마입니다. 푸른 소, 흰 말, 바로 거란족의 족원 신화입니다. 거란족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런데 이게 우리 역사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목엽산이라는 거에 갔을 때는 어떤 시설도 없었는데 중국이 이제 동북공정을 하면서 요나라라든지 금나라든지 이것을 다 오랑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중국사 속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자, 그래서 다 막 그 현장에 저런 걸 다 복원해 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이 그림들, 이런 것들이 다 북방민족들, 그죠? 태어나서부터 말을 타고, 여기면 발걸이가 있죠? 등자. 등자에 발을 대고 자유롭게 활을 쏘는, 우리가 이것을 코리안 사법이라고 부르는데 안타깝게도 서양에서는 파르티안 사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유목국가였던 파르티아인들이 로마한테 보여줬던 저 말을 타고 호쾌하게 달리면서 활을 쏘던, 등을 돌려서, 허리를 돌려서 바로 이 북방민족한테는 일상적인 사법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가슴이 뛰면 여기 이걸 보시는 분의 이 피 속에는 바로 그 문화 전통이 DNA가 여기 살아 숨진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앞에 1강에서 봤던 사진과 똑같으시요. 아직 광개토 태왕릉비에 유리관이 없었을 때 찍었던 겁니다. 자, 제가 이것을 살짝 이렇게 손을 댔더니 온몸이 짜릿하더라고요. 이 비에 어떤 전기적 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의 관점인 겁니다. 자, 청우백마의 전설은 거란을 낳았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자, 먼저 거란국지. 그러니까 거란의 역사를 쓴 것은 요사와 거란국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금사와 여진국지, 금국국지구나. 금국국지. 그래서 두 개의 역사책이 있는데 거란국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전하기를 신령 서는 사람, 신인이 백마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우산의 토하를 따라 오게 됩니다. 토하는 오늘날 노하파라고 부릅니다. 요하가 이렇게 쓰면 이따 지도를 보겠지만 요하가 동쪽으로 뻗은 것은 동요하, 서쪽으로 뻗은 것은 서요하라고 하는데 그 서요하의 주요 두 물줄기가 서랍목류나 시라무렌이라고 하는데요. 서하목류나와 라오흐강, 노하파. 근데 노하파를 토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천년은 당연히 하늘에서 온 거겠죠. 청년은 청우, 푸른 소를 몰고 평지송림의 황하. 이것은 바로 서랍목류나 시라무렌 하입니다. 따라 내려왔다. 그래서 목엽산에 이르러서, 목엽산, 무지 중요한 모티브니까요. 목엽산에 이르러 두 물이 합수하죠. 두 물이 합류하니 이때 우리도 서로 짝을 이루자. 이건 마치 나반과 아만이라고 하는 우리 먼 조상님이 7월 7석에 아이스타 강에서 서로 만나는 것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푸른 소와 흰 말의 전설을 칠석, 견우와 직녀의 전설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지만 실제 견우 직녀의 모티브도 우리 북방민족이 가졌던 인류 시조, 나반과 아만이라는 시조 전설에서 왔기 때문에 그 문화적 맥락, 신화적 맥락 속에서 본다면 우리 건 거죠. 그래서 목엽산에 이르러 두물이 합련이 서로 짝을 맞아서 이루자. 그래서 여기서 자손 8을 낳은 겁니다. 8. 무지 중요하죠. 우리 고조선의 지표 유물 가운데 팔주령이 있거든요. 무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고조선의 상수 철학, 이것을 오정렬 한국통사에서 지금 강의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바로 알기의 유튜브 채널 가운데 이런 세세한 것들, 고조선에서 내려오는 우리 원형 문화는 그 한국통사를 들으시고 북방민족에 관한 이야기는 이 채널을, 이 콘텐츠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8명이 이제 후손들이 점점 번성해서 곳곳에 가면서 거란 8부가 되었다. 요게 바로 푸른 소와 흰 말의 전설입니다. 자, 원문은 이렇게 됐습니다. 원문. 상전, 서로 전하길, 유신인, 승백마. 백마, 여기, 마우산. 마우산 부하로부터. 그죠? 부하. 근데 여기 부하가 다른 말은 부토하예요. 그래서 빠져서 토하라고도 부르고, 부하라도 부르고 하는데, 여기는 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산 부토하로부터 동쪽으로 오고, 천년은 이 청우를 부려서 평지 송림의 황하 물결을 따라서 왔다. 그래서 목엽산이 이르러서 두 물결이 합수하니 서로 만나서 짝을 이루고 8 아들을 낳아서 그 후손들이 점점 번성해서 8부가 되었다. 이게 이제 원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시고 이해하시라고 원문도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냈고, 자, 이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알다시피 이쪽이 동요하고 이쪽이 서유화입니다. 그래서 서유화와 동요화가 만나서 요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화가 이렇게 갈라지는 이 지역이 고조선의 중심지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설합 목륜화가 되겠습니다. 토화라고도 불렀고요. 부토화라도 불렀던 설합 목륜화고요. 예전에 대배달 민족사에서는 발해의 오경 가운데 서경 압록부가 있었던 것을 여기로 봤습니다. 그러면 압록강을 여기로 보면 바로 이 요하가 압록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서압록하다. 이쪽이 우리가 지금 아는 백두산에 내려오는 게 동압록하라면 이쪽이 서압록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임서, 이 설합목륜의 임서를 발해의 서경 압록으로 봤던 그곳이고, 요나라 시대 때는 여기가 이제 중경이 되겠죠. 하여튼 이 지역에서 요나라, 여기가 아니라 동경이고, 여기가 동경이고, 자, 이 지역에 있는 설합 목륜화와 이쪽에서 연산산맥에서 흐르는 걸 노합하라고 합니다. 황수 또는 황하라고 부르거든요. 황수, 황하. 그래서 이 두 물줄기 합해서 이 지역이 합수하는 이 지역이 바로 목엽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인들은 이 산을 목엽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엽산. 자, 목엽산이 이렇게 돼 있고요. 목엽산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목엽산에 가면 목엽산 유지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역사 표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봉시에 가서 목엽산을 가자. 그러면 여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란 민족의 탄생 신화가 있는 곳. 우리는 이제 백두산이라면 여기가 바로 백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란족들은 이것을 목엽이라고 그랬어요. 나뭇잎이 이렇게 번성한 곳이죠. 그러면 이 목엽산과 가장 근접한 용어는 뭐냐? 바로 신단수가 되겠죠. 환웅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백두산정 꼭대기에 내려왔을 때 신단수 아래에서 바로 신시를 펼쳤죠. 바로 이 거란족들도 이 산에 내려와서 여기서 목엽산에서 바로 거란의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화와의 공통성이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우백마는 거란을 낳은 대표적인 신화 전설이 되겠고요. 다음 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우백마가 신화로만 남아있느냐? 그러면 신화이죠.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에 천부인 3개를 가지고 왔다니까, 3개라고 했을 때 천부인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을 통치하는 증표로서 받은 게 세계라는 것은 세계가 동일한 것을 개수를 세계로 뜻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종류가 다른 세계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바로 청동검, 그 다음에 청동거울, 청동방울을 천부인 그러니까 상징으로 본다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유물적으로. 마찬가지로 청우백마가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로 그들이 숭배하는 푸른 소와 흰말이라면 반드시 이것이 그림이든 유물이든 문서든 남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누렇게 봐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동에다가 금새김을 한 후에 여기다가 호박이나 만호와 같은 보석을 박는 이런 것들은 당장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도 바로 금제 허리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낙랑구 정백동 유적에서 나왔는데 금제 허리띠 거기에 금동에 호박이나 만호 같은 게 있죠. 이런 기술들은 북방적 전통입니다. 자, 이 북방적 전통 가운데 이렇게 소의 머리에 뿔이 달려 있고 말인데 뿔이 달려 있네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와 말은 하늘과 통하는 신물인 거죠. 그러니까 현장 속에 우리가 삶 속에 있는 소와 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신단수라고 했고요. 다른 인도나 이쪽에서는 우주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주목 또는 황금가지, 우주목, 생명수, 신단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단수임을 어떻게 증명하냐? 바로 이런 형태의 보석, 이것은 유물에서 출토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유물로 나온 거고요. 무덤에서 발견된 거. 내몽골 서하자 요쟁에서 출토된 것은 이렇게 뿔이 달려 있는데 다 잎사귀가 열렸습니다. 자, 잎사귀가. 그러면 이 잎사귀를 보는 순간 우리 신라 금관에서 나오는 수많은 잎사귀들을 연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사슴의 뿔에 잎사귀가 달렸느냐? 이 사슴은 뿔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자작나무였던 겁니다. 그 자작나무가 땅으로 내려올 때는 바로 뿔로 변해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가 이렇게 잎사귀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것은 내몽골 서하자 요장이라는 건 이제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그 가마거든요. 거기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릇이 엄청나게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샤만이 아마 기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는 대략 4세기에서 5세기, 곧 모용선비족들의 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용선비는 전년과 후연을 세웠는데 그때 우리나라 고구려의 왕이 바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입니다. 그때 우리와 이들은 하나의 문화권 속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비족들의 문화 전통 속에 바로 거란족의 청우백마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란족이 어느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역사 속에 계승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역사적 계승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이제 같은 요건데 요건 좀 깁니다. 긴데 요사지리지에는 바로 청우백마를 타고 온 거란족의 조상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영주에 목엽산이 있다. 산 위에 거란시조 사당을 세웠는데 기수가하는, 근데 이 기수가 고구려의 시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수란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 속에 고구려의 먼 시조로 기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거란의 역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거란족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기수라고 했을까? 자, 그래서 기수카는 남쪽 사당에 있고 카토는 북쪽 사당에 있다. 왜냐하면 설암목륜에서 온 사람과 이 노아파 황수에서 온 사람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남쪽 사당에, 가도는 북쪽 사당에 있다. 두 성인과 8아들을 진흙으로 만든 소조상이 있다. 서로 전하기를 똑같습니다. 여기하고 앞에 요 부분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사지리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할아버지 시조인 기수가함과 할머니 시조인 가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환웅 할아버지와 웅녀 할머니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단군을 그냥 한 분으로 설정했지만 여기는 아들을 8로 설정했다는 거.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부족이 형성됐으니까. 그래서 요 천손신화가 등장한 묘사지리는 이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게 원문입니다. 원문 영주. 우리 발의 영주가 아니고요. 이것은 오렐 영자 영주입니다. 목엽산. 그래서 산 위에 거란의 시조묘가 있다. 기수간, 그다음에 가돈. 가돈과 기수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기수라는 걸 통할 때 보면 머리가 특별하다는 거 보니까 뭐 아주 위대한 사람을 기수라고 합니다. 기수.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것은 바로 한자로 그냥 확인만 하십시오. 자, 그 중국에 이제 이러한 이제 신화 전설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 요게 이제 문창주라는 사람이 2020년에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기록화를 그린 겁니다. 여기 해가 있고 여기 달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소니까 청우 여기 백막 그죠? 그래서 여기가 기수간이 되겠고 여기가 가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여기 달 보이죠? 달, 해 기록합니다. 아마 엄청나게 목엽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그죠? 그 지역에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칸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표현했나? 자, 요것은 요걸 가지고 색깔을 입힌 거거든요. 좀 더. 자, 이렇게. 그래서 출렁이는 이 물, 서요화죠. 사람목련화와 노아파가 만나는 이 철철 넘치는 이곳에서 드디어 청우 백마르탄, 기수관과 가돈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그 화가들이 우리 단군 할아버지의 환웅천왕이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이런 거대한 기록 벽화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기수관과 가돈의 상이 있고 이렇게 청우와 백마가 이렇게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얘기는 이 청우와 백마가 왜 중요한가? 뭐 새도 있고 많은데 북방민족에 있어서 이 청우와 백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백마는 이렇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청우가 중요합니다. 이 청우의 뿔은 지금 이제 중국인들은 농경을 하기 때문에 이걸 농경용 소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소는 농경용 소가 아니라 전투용 소이자 물소입니다. 이 물소 뼈를 가지고 활을 만들기 때문에 무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소와 말을 중요시했는데 그 중에 소와 말을 특별히 여기 우대했습니다. 그래서 윷놀이를 만들 때 윷이 젖혀지고 윷이 닫혀질 때 그래서 하늘의 시간은 말이 되는 거죠. 백마. 그래서 이 백마가 모가 되는 거고 여기서 도개 걸륜 뭐 할 때 뭐가 되고 이 소는 윷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모가 되고 소는 윷이 됩니다. 그래서 윷놀이에서도 모와 윷은 다시 한번 던지죠. 그것은 그만큼 이 윷놀이를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나 우리 민족 사학자들은 이것을 부여의 오가로 봤습니다. 도개, 걸, 윷 모에서 각각 짐승, 가축의 이름으로 윷놀이의 명칭을 정한 것은 부여가 유목, 수렵을 했다. 그래서 그 중에 모와 윷과 모는 특별하죠. 이러한 윷과 모가 특별한 것이 신화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 이게 바로 청우 백마인 거죠. 그래서 북방민족에게 특히 유목 수레받는 사람들에게 인식됐던 문화적 현상들이 거란의 조건 신화에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기수관과 가돈이 설암목련화와 노아파가 만나는 목엽산에 만나서 거란 8부가 돼서 거란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앞쪽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거란인들은 무지 중요한 건데요. 여기 보면 매 행군 전쟁에 나갈 때, 매번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봄과 가을. 예전에 시간관념은 봄과 가을이었으니까
곡식을 거두고 곡식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춘추 때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백마와 청우를 바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시, 불망본이다. 근본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푸른 소, 흰 말을 타고 왔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제사를 지낼 때 청우, 백마를 쓴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거란 8부가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8부가 정확하게 왜 8부인가? 저는 말갈이 7부입니다. 말갈 7부. 그래서 그 말갈 7부에 한 부는 빠졌다고 봐요. 말갈도 8부였을 겁니다. 왜? 중심을 이루는 세 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만 내에는 의사결정하는 오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만 오가를 합하면 8가가 돼요. 이것을 우리 신용화 선생님은 단군 8가라고 해서 이것이 고조선의 정치체제, 행정체제라고 봤어요. 자, 이강식이란 분은 그 신시 조직을 통해서 단군 8가가 사만 5가제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거란 8부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거란 8부와 같은 팔이 갖고 있는 상징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팔주령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주령부터 시작해서 사만 5가제도 그리고 단군 8가, 거란 8가, 말갈 7부는 다 같은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1강에서 거란의 문화, 거란의 출발 이것을 다뤘는데 향후 이제 거란의 역사는 이제 3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제 이 종족 기원을 거쳐서 이 거란족이 형성되는 동호족이라든지 우문선비라든지 고막해라든지 그리고 연맹, 대하시 연맹, 요련시 연맹.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녕성 박물관, 예전에는 이제 요한문명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고대 요녕전으로 바뀌었어요. 상설 전시마당으로 그 고대 요녕전 사실이 바로 거란 왕조입니다. 거기에 있는 바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거란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대유국이 만들어집니다. 요 나라죠. 요 나라. 그리고 우리 발해와 고려의 전쟁, 발해와 거란 전쟁, 고려와 거란 전쟁. 그리고 이제 거란족들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많은 사람들은 요 나라가 망하고 끝난 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여러 나라들이 막 복국운동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북료도 있고 동쪽에 간 동료도 있었고 서요도 있었고 서요는 바로 오늘날 중앙아시아로 건너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서 바로 캐세이, 거란의 이름인 캐세이가 알려져서 바로 유럽에 알려지게 되는 게가 서요고요. 또 후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전체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발해의 복국운동과 함께 이 부분도 다뤄질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전개되는 거란 역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 이제 제2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제3강은 거란족의 기원입니다. 도대체 거란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해서 제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2강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